안녕하세요. 대치동 빅마우스입니다. 여러분들 잘 지내셨죠? 날씨도 너무 춥고, 그래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감기, 정말 조심하셔야 되고요. 2025년 새해에는, 더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바라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 영상에서는 설날 주간에, N수생과 고3들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고3들하고 N수행하고는 조금 접근 방법이 다르죠. 주로 N수행 친구들에 좀 초점을 맞춰서 진행을 드릴 텐데, 고3 친구들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하게만 드리면, 지금 고3 친구들은 사실 설날을 좀 누릴 여유가 없죠. 그래서 뭐 윈터스쿨이라든지, 나름대로 이제 뭐 스터디 카페나 뭐 독서실에 가서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설날 당일 정도는 친척들도 좀 뵙고, 뭐 할아버지 할머니도 좀 뵙고 이렇게 하는 시간들을 좀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반나절이라도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 연휴 기간 동안 뭐 공부를 쭉 해나갈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고3 한 해 동안 내가 어떻게 해나갈 것이고, 또 어떤 점을 보완할 것이고, 또 이제 걱정되는 지점들이 뭐 있지 않을까 싶어요. 뭐 수시라든지 뭐 아니면 이제 N수생들과 이제 경쟁을 해야 되는 뭐 그런 정시에서의 상황이라든지, 이런 걱정되는 상황들을 조금 A4 용지나 노트에다가 좀 써보시고, 그 상황들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 미리 좀 계획도 세워보시고, 부모님하고 상의도 해보시는 시간들 가지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N수생들은 뭐 제가 뒤에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제가 솔직히 저도 좀 이 새해를 맞이해서 성찰을 좀 해봤습니다. 지금 유튜브 시작한 지 4년 차인데요. 제가 최근에 좀 영상을 뜸하게 올렸죠. 뜸하게 올렸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께 또 죄송스럽고, 그래서 제가 설을 맞아서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서 또 여러분들의 수험 생활을 또 잘 가이드 해드리고, 유용한 입시 정보들 많이 전해드릴 테니까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고3 N수생들을 위한 시기별, 월별 가이드, 그리고 정시 컨설팅, 그 다음에 추가 모집 콘텐츠, 각종 입시 뉴스, 그리고 수능국어 정보들까지 좀 더 적극적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고 진행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지금 시즌에 제가 좀 홍보를 하는 건데요. 사실 뭐 커리큘럼이야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는 건데, 제가 이제 대치동에서 수능국어 수업을 좀 하고 있습니다. 소수정예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제 수업은 이제 뭔가 사고 과정을 좀 교정하는 수업이라고 보시면 되고, 다른 말 할 거 없이 국어 한 과목 때문에 너무 고민이다, 국어 때문에 N수를 하고 있다, 이런 친구들을 좀 이렇게 잘 끌어줄 수 있는 수업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수능국어 한 과목 때문에 내가 수능을 뭐 포기해야 된다, 이런 상황이면 그러지 마시고, 2025년 한 해 동안 대치동 빅마우스를 좀 믿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년만 맡겨주시면 제가 점수와 등급을 좀 올려드리겠습니다. 올해는 더욱더 쇄신을 해서 국어 때문에 좌절하는 친구들이 없도록 전력을 다할 테니까, 우리 부모님들, 국어 한 과목 때문에 고민하고 계신 부모님들, 대치동 빅마우스로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뭐 국어만 잡으면 만약 의대 갈 수 있다, 이런 친구들은 진짜 꼭 왔으면 좋겠어요. 자, 본격적으로 진행을 드리면, 설날 연휴에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셔야 되는가, 제가 좀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이 28일이죠. 근데 사실 설날 연휴가 되면 가족들이 좀 모이게 되고, 부모님이랑 자녀분이 이제 만나게 되면, 또 친척들하고 한자리에 모이게 되면 좀 불편한 상황들이 연출되기도 합니다. 뭐 이제 서로 비교를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뭐 그냥 그거는 여러분들이 너무 물론 상처는 되겠지만, 마음에 담아두지 않는 걸 좀 권해드리고요. 너무 마음에 상처가 된다, 이럴 경우에는 뭐 사실은 어쩔 수 없죠. 그렇지만 표현은 하지 않는 걸 추천드려요. 너무너무 기분 나쁘고 그래도 그 비교하시는 뭐 어른들이나 아니 뭐 친척들한테 어떤 뭐 나의 불편한 감정을 드러내는 표현은 굳이 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오히려
올 한 해 2025년 여러분들이 뭐 한 번 더 도전을 하게 됐든 아니면은 뭐 대학을 진학을 하든 열심히 하는 모습으로 그분들한테 이제 행동으로 좀 보여줄 수가 있는 거죠. 예, 지금 당장에 뭔가 그분들의 말에 이렇게 언어로 반박을 한다고 해봤자 달라질 게 없고 더 이제 트러블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사실 뭐 그 다른 친척이나 뭐 이런 뭐 사촌들하고의 뭐 그런 자존심 다툼 이런 거 뭐 딱히 할 필요가 없어요. 예, 어떻게 하시면 좋냐면 이제 우리 부모님하고 자녀 간 내부적으로 이제 2025년을 어떻게 하면 네, 역전의 해, 승리의 해로 만들지 상의를 하시면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예전 이야기보다는 앞으로 어떻게 할지 상의해 보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사실은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 사람이라는 게 뭐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어 있죠. 뭐 이거는 뭐 예외가 없는데 최대한 좀 아쉬웠던 과거나 좀 힘들었던 뭐 그런 기억들은 조금 대화에서 좀 제외를 해주시고 네, 앞으로 어떻게 할지 집중해서 가족 회의나 뭐 상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뭐 한 번 더 도전에 대한 상의를 다시 한번 해보시는 걸 저는 좀 권해드리는데요. 사실 뭐 수능 끝나고는 N수생들 입장에서는 절대로 한 번 더 하고 싶지 않다 뭐 이런 생각이 강했을 텐데 지금 이제 발표를 앞두고서는 생각이 좀 바뀌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다 아시겠지만 2027년이 되면 2028 대입 개편안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또 이제 입시 제도가 바뀌어요. 그래서 올해 하고 내년밖에는 N수를 할 기회가 없어요. 근데 이제 뭐 이미 뭐 두 번, 세 번을 한 친구들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는 있겠는데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다시 신중하게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요새 뭐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N수 해봤자 뭐 성공 확률이 뭐 10% 미만이다. 뭐 성공하는 친구들이 별로 안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뭐 들려오는데 사실은 제가 이제 오늘 봤던 뉴스에서는 N수생들이 대부분 좋은 성적을 내서 가고 있다. 뭐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관점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N수생들이 성공하냐 이걸 봐야지 전체 N수생들 중에 뭐 잘된 애들이 10%다 이렇게 보는 건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잘 되는 N수생들 같은 경우는 약점을 철저하게 보완을 하는 친구들인 거고 그리고 작년하고는 조금 달리 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집에서 공부하던 친구들이라면 뭐 이제 독재학원이나 뭐 스카나 아니면 재종학원이나 이런 데 가서 조금 다르게 해보려는 친구들 그리고 뭐 이제 좀 국어가 약하다 이런 친구들은 뭐 대치동 빅마우스의 수업에 온다거나 뭐 이렇게 아니면 좀 강화할 수 있는 수업에 가서 이렇게 수업을 듣는다던가 뭐 이런 이제 상황 방법을 이제 찾아보는 친구들이 잘 되는 거겠죠. 근데 그렇지 않고 작년하고 동일한 방법으로 동일한 뭐 생각으로 그냥 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이제 접근을 하다 보면 그거는 이제 확률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뭐 공부를 했다고 해서 내가 안 되는 게 아니라 네, 약점을 이제 보완할 수 있는 네, 그런 상황을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공부가 됐다라고 하는 친구들은 대학 생활을 좀 병행하면서 혹은 일을 좀 병행하면서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면서 이렇게 수험 생활을 한 번 더 도전해보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어차피 기회라는 게 올해 하고 내년 정도밖에 없어요. 더 이상 입시제도가 바뀐다고 바뀌는 걸 염두에 뒀을 때요. 물론 바뀌는 게 또 다른 기회일 수 있긴 합니다만은 그래서 저는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만약에 수능 국어 때문에 고민되는 경우다 혹은 뭐 한 과목 때문에 고민되는 경우다 뭐 수학 때문에 고민되는 경우다 아니면 탐구 때문에 뭐 고민이 되는 경우다 이런 경우라면 과감하게 한 번 더 도전을 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이때 이제 N수생들의 고민이 뭘 것 같냐면 하나를 잡았어도 다른 과목의 밸런스가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한 해를 더 투입하는 게 걱정이 된다 이런 이제 생각일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한다고 해서 다 잘 되는 것도 아니지 않냐 뭐 이런 얘기를 할 가능성이 높은데 사실은 그거는 이제 절박함의 차이겠죠.
그런 것들이 분명 현실적으로 있긴 합니다. 저도 뭐 없다고는 말을 못 하는데 그런 것들을 다 넘어서 내가 한 번 더 해보겠다라는 마음의 각오가 된다면 한 번 더 투입을 해보는 거고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어정쩡한 경우입니다. 어정쩡한 경우에는 대학을 다니다가 또 이제 대학 생활에 열정도 없고 그냥저냥 이제 공부를 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갈팡질팡 하는 경우라면 저는 한 번 더 해보는 게 낫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너무 고민이 된다 그러면 일단은 약한 부분에 대한 공부를 시작을 하세요. 뭐 학원이든 과외든 한 과목 정도는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천천히 결정을 해서 뭐 이제 다른 과목도 이제 전력으로 할지 아니면 조금 힘을 조절할지를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딱 뭔가 어정쩡한데 뭔가 내가 한 해 더 하는 건 너무 힘들 것 같아서 뭔가 딱 잘라서 이제 나는 더 이상 못할 것 같다 라고 해놓고 나중에 번복하는 것보다는 어쨌든 좀 아쉬운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약한 부분이라도 좀 대비를 해 나가면서 어차피 지금 마음도 헛헛하잖아요. 해 나가면서 나중에 이제 최종 결정을 하는 걸로 그때 가서 그렇게 결정을 해도 늦지 않다 말씀을 드리고 한 과목이 아니라 뭐 여러 과목들에서 올려야 할 점수폭이 크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고3이나 재수 때까지 공부를 제대로 고1, 2학년 때 공부를 제대로 못한 친구들이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고3 때 겨우겨우 이제 방법적인 걸 잡은 친구들이다.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뭐 한번 더 해보는 걸 전 추천을 드려요. 그런데 재수 3수를 했는데도 여전히 다른 과목들에서도 올려야 할 점수폭이 너무나 크다. 예를 들면 4, 5등급 대가 대부분이다라고 한다면 조금 이거는 부모님이랑 상의를 해보실 필요가 있겠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경우들이라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목표가 뭐 내가 어느 정도 올려서 뭐 이 정도 갈 수 있겠다라고 하면 괜찮은데 4, 5 전체가 이제 다 4, 5등급 대인데 이제 의대를 가겠다 이렇게 목표를 세우면 좀 괴로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무슨 뜻인지 이제 아실 거예요. 그래서 한번 상의를 해보시면 좋겠고 그리고 수능에다가 올인을 하는 경우도 물론 좋겠지만 논술 옵션도 쓸 수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아요. 특히 N수생들 같은 경우는 논술 공부를 하면 되게 잘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수학에 좀 자신이 있다 하는 친구들은 수리논술, 수학에 조금 애매한 강점을 가지고 있다. 잘하긴 잘하는데 뭔가 내가 엄청 잘하진 않는다 하는 경우에는 이제 사회논술, 네, 그러니까 이제 인문 논술을 쓰긴, 그러니까 약간 글을 써야 되긴 써야 되는데 이제 뭐 도표 분석하고 뭐 약간의 이제 수리적인 문제를 푸는 그런 사회 논술을 한번 염두에 두는 것도 이과라고 할지라도 그 염두에 두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제 글을 좀 논술 공부를 좀 해봤고 글에 대한 거부감이 없는 친구들은 이제 인문 논술 조금 염두에 두면서 최저 맞춰서 이제 대학을 가는 방안도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이 부분은 이제 강점이 확실한 친구들, 뭐 4과목 중에 뭐 2과목 정도는 확실하게 등급이 나온다 하는 친구들한테 좀 도움이 될 수가 있겠고, 위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른 과목들에서 올려야 할 점수폭이 뭐 큰 경우다, 아니면 이제 뭐 내가 열심히 했는데도 다른 과목이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다 하는 경우에 쓸 수 있는 옵션이죠. 왜냐하면 4과목 중에 뭐 2과목이 되게 잘 나왔고 나머지 2과목은 좀 안 됐어. 그럴 경우에는 이제 논술로 진행을 하면 되는 거니까 살짝 리스크 관리가 될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만약에 나는 절대로 한 번도 못 하겠다. 네. 대학 진학을 이제 하겠다 결정을 했다면 학과 홈페이지나 커리큘럼을 조사를 해보는 걸 전 추천드리고, 지금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하게 될 전공 과목과 커리큘럼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이제 대학교에 가서 공부할 밑준비를 좀 하는 걸 추천드려요. 이과 같으면 뭐 수학 공부를 다시 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 뭐 과탐 공부를 다시 할 수도 있겠고, 근데 그걸 또 하다 보면 또 뽐뿌가 오겠죠. 뭐 그런, 하여튼, 네. 아니면 이제 뭐 토익을 딴다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준비들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볼 수가 있고, 또 여러분들이 지금 진학하는 대학을 가서 어떤 대외 활동을 할 수가 있고 어떤 이제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는지 목표도 한번 세워보시고, 졸업을 해서는 어떤 회사에 가서 어떻게 생활을 하고 싶은지도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 생활, 그리고 이제 공부, 그리고 이제 미래의 진로에 대한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만약에 어떤 답이 나온다. 그러면은 저는 한 번 더 하지 않아도 된다고 봐요. 그런데 이런 거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 내가 꿈꿔왔던 거랑은 좀 괴리가 있다. 뭔가 나는 이렇게 했을 때 내 미래가 잘 그려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수능이 아무리 싫어도 다시 도전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저는요. 제가 명확하게 정리를 드렸죠. 예. 그리고 이렇게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나는 수능 공부는 아직까지 좀 그렇다. 그러면은 추가 모집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추가 모집이라는 것도 사실은 정시 그 지원 등급하고 큰 차이는 없어요. 그래서 큰 차이는 없기 때문에 막 엄청난 로또 이런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마지막 한번 기회를 좀 살릴 수 있다라는 점에서는 긍정적이거든요. 이것도 제가 나중에 영상으로 정리를 드릴 테니까 좀 기다려 주시고 지금 현재 정시 합격자 발표가 2월 7일 금요일 날까지 해서 마무리가 되고요. 충원 합격이 이제 통보가 되게 되는데 2월 19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충원 합격이 끝나면 통보가 마감이 되면 추가 모집이 실시가 되는데 이 추가 모집은 여러분들이 눈치를 채셨겠지만 정시에서 정시 이제 과정이 다 끝나고 예비 번호가 다 돌고 그 이후에 어떤 이유에서 대학에 빈자리가 생기면 추가 모집이라는 걸로 해서 한 번 더 수험생들을 이제 모집을 하는 건데요. 작년 기준으로 이제 건대, 동국대, 명지대, 시립대, 외대, 한양대, 홍익대를 비롯해서 덕성여대, 동덕여대, 성신여대, 세종대, 숙명여대 굉장히 주요 대학들 많이 이제 모집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지금 추가 모집의 기회도 놓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하지만 이제 마음이 이 추가 모집 같은 경우는 내 마음이 당연히 이 대학에 가고 싶은 마음이 있겠지만 사실 확률이 그렇게 높은 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위에서 말씀드렸던 자신의 마음을 확실하게 정리를 하고 지금 시점에서 미래에 내가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 구상을 해보고 그 그림이 안 나온다고 하면 과감하게 한 번 더 도전을 하는 아니라면 그 미래 구상을 했을 때 지금 내가 진학하는 학교로도 내 미래가 충분히 그려진다라고 하면 그거에 대한 구상을 하고 마음을 확고히 하고 주변에서 뭐라 하든 상처받지 않는 그런 마음을 세팅하는 것도 저는 설날 때 다른 것 이상으로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설날 연휴 때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작업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추가 모집이라던가 수능 특강에 대한 영상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